김민재는 맨유에 오면 3옵션이다. 우리가 그를 영입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보인 수많은 장면은 맨유 수비수들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B클럽 이적설이 터질 때 맨유에서는 위와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맨유에 가봤자 벤치 멤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의 월클급 활약을 본 맨유는 할 말을 잃게 된 상황이기도 한데, 김민재는 챔스에서도 보기 드문 수비수의 장면을 여럿 연출하면서 맨유를 침묵시켰습니다. 아침에 자다 일어나 경기 스코어를 본 사람들은 4대3이면 위넨이 3골이나 먹힌 것이고 이는 수비진들의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만, 경기 중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김민재나 수비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위넨의 종합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김민재는 월클급 활약을 여전히 펼쳤고 챔스에서 잘 나오지 않는 장면도 연출해 보였습니다. 경기가 박빙 아니었냐는 반응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넨이 지배한 게임이긴 했던 건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맨유는 1999년 역전승 이후에 위넨에 승리한 적이 거의 없기도 했거니와, 또한 최근 위넨은 챔스리그 조별리그에서 34게임을 무패로 지속해올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는 위넨이 B클럽이며 챔스에서 매우 잘하는 강력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위넨 중원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결국 3실점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민재가 없었더라면 위넨은 자칫 맨유의 동점까지 갈 뻔한 위기가 여럿 있었습니다. 결국 맨유 입장에서는 김민재의 활약상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우선 안 그래도 맨유 분위기는 최악인데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엄청나게 실패하고 있는데 1억 유로를 퍼부어 영입한 안토니를 비롯해 산초는 1군에서 제외될 최악의 상황도 보이며, 김민재와 같은 제대로 된 선수의 영입 자체가 실패한 이유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 매체에 따르면 맨유 스카우터들이 반대한 관계로 제대로 된 선수의 영입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유의 공격수 영입 1순위는 올 여름에 케인이었지만 맨유 스카우터들이 나이 많은 케인보다는 유망주인 회이룬의 가능성을 보고 영입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케인은 위넨에 가서 지속적으로 골을 넣어주고 있는 반면에 맨유는 회이룬에 약 7천만 파운드를 써도 부상으로 제대로 출전하지도 못하는 등 전력 보강에 실패한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 이번 챔스에서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따라서 맨유 이적 시장에 결정권을 크게 갖는 스카우터들이 김민재도 반대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퍼디난드와 같은 일부 맨유 선배들도 맥과이어를 중용하라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등 김민재가 맨유에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은근한 반대를 해온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퍼디난드는 김민재보다는 유망주가 낫다라면서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텐하은은 케인 김민재를 원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스카우터의 개입과 팀 여론 등으로 망쳐놨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일본에서도 여전히 김민재는 EPL급이 아니라며 아스날의 토미야스 아래급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수비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거론된 적조차 없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재는 이번 발롱도르 최종 50인에 들어갔으며 세리에A 최고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민재를 영입한 미넨과 놓친 맨유는 시즌 성적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미넨은 리그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맨유는 2승 3패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미넨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민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절실하게 와닿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늘 경기 중 김민재가 연출한 장면은 맨유 관계자들을 적지 않게 놀라게 했을 것인데요. 전반 24분 김민재는 날아오는 패스를 커버했는데 회이룬을 뒤에 두고 뒷발로 공을 차단했습니다. 공격수보다 앞에 나와서 공을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건 극히 보기 드문 장면인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이 볼을 자신의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다시 공수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자신에게 당연히 공이 오는 줄 알았던 회이룬은 당황해 공을 잡으며 뒤늦게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챔스에서는 보통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적극적인 수비는 실수로 연결되나,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부터 이런 경합 상황에는 어떻게든 공을 만들어 동료들에게까지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안정적인 수비 가운데 사내는 27분경 첫 골을 터뜨릴 수 있었으며 31분에는 그나브리가 연속골을 만들면서 일찌감치 2골을 앞서 나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다급해진 맨유는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무리한 공격수를 감행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33분 페르난데스는 뛰어나오는 김민재를 의식했고 결국 로켓슛을 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맨유 공격진은 김민재의 커버를 분명히 매 순간 의식하고 있다는 게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오늘 김민재는 물론 우파 역시 수비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래시포드보다 빠르게 볼을 커버했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모습이 계속 감지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맨유 공격진은 공격을 서두르게 되고 미네는 안정적 수비에 공격에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8분에 맨유가 만회골을 넣었을 때도 김민재의 잘못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 전에 김민재가 헤더로 잘 걷어냈으며 매우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이를 어설프게 사네가 잘못 끊으면서 볼이 그대로 레시포드에 연결돼 어시스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미네는 수비진의 실수라기보다는 다른 곳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바로 47분에도 김민재는 겁도 없이 머리를 들이미는 커트를 보여주며 놀라게 했는데요. 자칫 김민재가 아니었으면 페르난데스의 한 골을 먹을 뻔한 장면이었는데 이를 커버한 것입니다. 보통 수비수들은 스파이크가 있는 축구화에 조심해야 하나 이런 저돌적 수비는 공격진을 놀라게 하죠. 당황한 부페는 손을 번쩍 들면서 김민재를 맞고 나갔다는 사인을 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김민재는 윙 쪽까지 꾸준하게 커버하면서 맨유의 활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60분경 3대1로 지고 있던 맨유는 사이드로 활로를 확보해보려고 패스를 찔러 보았는데요. 하지만 김민재는 공격수보다 빨랐으며 여유있게 볼까지 컨트롤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볼을 걷어내는 게 급급한 게 아니고 결국 동료에게 패스까지 연결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기 중에 드러나는 월클의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김민재는 맨유 입단 시 3옵션이고 김민재 대신 1옵션이라 자칭하던 리산마는 카드를 받았는데 케인이 앞에서 공을 받는 상황에 그대로 등을 세게 밀쳐버리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3대1로 지는 상황에 급해지니까 시간 끌지 말라며 노련한 케인을 등 떠밀어버리는 실수를 한 거죠. 반면 김민재는 이러한 커버에서도 리산마와 큰 수준차를 보여준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64분경 김민재는 빠르게 커버에 들어갔고 매우 깨끗한 태클을 선보였습니다. 이것도 자신이 커팅한 공이 길게 굴러 나오자 2차로 태클까지 한 2번 커버한 수비입니다. 바로 오늘 돌파 허용률 0%가 나오는 장면인데 맨유 공격과 미들진이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수비가 안정적이다 보니 미네는 최후방에 김민재를 혼자 남겨놓는 원백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3대1로 이기고 있는데 수비가 없이 김민재 혼자 원백인 것은 투헬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또한 77분경에 김민재는 맨유 전체를 당황하게 하는 롱패스를 연결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맨유 공격수들은 물론이고 보는 시청자들도 이것이 단순히 공을 걷어낸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이 공은 그대로 공격수들에게 연결되었고 오히려 공수전환이 되어 윈행 공격이 된 것입니다. 김민재의 패스를 잡은 케인은 페널박스까지 쉽게 접근하면서 결정적 찬스를 맞게 되었는데요. 결국 공격진이 때린 슛이 오나나 선방에 막혔으나 김민재의 롱패스의 위력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김민재가 시발점이 되어서 윈행의 역습을 주도한 마치 나폴리와 같은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김민재가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도 종종 하기 때문에 맨유 수비가 더욱 애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민재의 오늘 활약으로 미네는 챔스 3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김민재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위넨 직관 티켓 5장 이벤트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참전용사 의료 봉사를 비롯해서 각종 훌륭한 국내외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프레시는 참전용사를 기념하고 지원하는 Things to Remember 컨셉의 태극기 볼캡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볼캡을 구매하시면 참전용사 분들에게 일부 후원이 되는 등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또한 이 중에 5분을 추첨하여 독일 현지의 위넨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말까지고 11월 13일에 개별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시고 해당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식 홈에서는 토트넘 직관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은 해외의 참전용사들에게 국내 체류비는 물론 수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한국에서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용사를 위해 의족 준비와 한국 초대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용사의 경우 한국에서 알려졌어도 이렇게 초대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으로서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AP 등 주요 외신들에게 언급될 정도로 참전 용사에 대해 진심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분들이 동참하셨고 앞으로도 이 기업의 스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미넨 직관 찬스도 잡으시고 참전 용사도 후원하시는 뜻깊은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